토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장을 맡으신 모건대학교 최봉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관 분야 전문가이신 대전세종연구원 이용복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관 분야 전문가이신 주식회사 열린건과 E&D 윤진옥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경관위원이신 을지대학교 원명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이신 중앙대학교 이석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이신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인위원이신 고양시정연구원 윤신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최봉문 교수님의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모건대학교 최봉문입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서 전체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마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이기 때문에 한 분당 한 7분 정도의 시간으로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되고 여기 앞에 계시는 지명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나면 오늘 또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 참가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 그리고 또 오늘 발제하신 분들의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의 이름에 맞으려면 이제 청중분들이 다 있고 발표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의견이 오가는 그런 모습이 공청회에 맞는 모습이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공청회의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공청회는 그 순간에 한정되어서 그 시간에 미처 이렇게 서로 의견이 교환되지 못하면 그게 끝나고 마는데 아마 오늘 공청회는 기록이 남아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거고 시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나서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서 어쩌면 공청회의 의견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거라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하려면 이제 저희들이 올려놓은 이 영상을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나서 또 의견을 주시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고양시는 앞서 발표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성장하고 확장하고 다양한 기능이 도시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도시로 보여집니다. 저 자신도 고양시의 몇 개의 개발 사업 계획의 평가를 위해서 방문했던 기억도 있고 얼마 전에 일산 테크노밸리에 관련되는 어떤 평가하는 데도 참여를 하면서 고양이 지금 굉장히 핫한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느니만큼 경관이라든가 공공디자인과 같은 이러한 도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미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군의 오늘 경관계획 재정비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에 대한 오늘 공청회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전문가분들께서 아까 보면 1년 넘게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의견 수렴하고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잘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런 부분들은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전문가분들의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분의 토론자에 대해서 소개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제 오른쪽부터 원명진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소개받았던 원명진 교수님 먼저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았던 을지대학교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교수 원명진입니다.
저도 그 고양시 저 호수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경관위원회에 참여하겠다라고 제가 사실은 여기 시 관계자 어떤 분한테 이메일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빙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한 거가 벌써 1년 반,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관련된 회의가 있으면 연락을 주셨고 제가 시간이 되는 한은 늘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들이 이제 지났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그 저희 전문가 또 사업자만 만나서 논의하는 것이가 아니고 이렇게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련된 위원 이외에 주민의 입장에서도 궁금한 거 여쭤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경관위원회 그 위원인데 보통 그 심의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만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래저래 의해서 반영이 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서 57페이지 보니까 경관 행정 부분에서 마침 좋은 소식이 있어서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관위원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경관도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건축물이라는 것이 이 도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어떤 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주민들의 어떤 감각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심의가 되고 어떤 거는 그냥 자문으로서 머무르는 거는 좀 약간 좀 후발적인 그런 사고였는데 이게 고양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아주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경관의 자문위원이 아니라 심의위원으로서 역할을 좀 막중하게 또 여기 주민분들의 대표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의견은 아까 쭉 발표하신 것 중에 없었고요. 그 이제 큰 맥락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예산 내지 등등등에 의해서 좌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처음 말씀드리고 이제 싶었던 이제 부분 중에 한 가지고요. 가능하면은 이렇게 그 전문가라고 해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의견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오히려 주민분 중에 저보다도 훨씬 전문가분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문가라는 것이 많이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들은 좀 다 점검을 해보고 꼼꼼하고 세밀한 그 문제점을 다 다루어서 누구만의 이 공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단 큰 틀에서 그 부분만 제가 격려와 지속적인 개발의 추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명주 교수님은 이제 그 경관위원회에서 실제로 참여하시면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부분, 특히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의보다 자문의 의견의 수준에서 멈추는 부분들이
어쩌면은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경관 행정을 하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목소리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우러 부탁을 하시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경관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그냥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아마 적합하신 분이어서 되지 저 같은 사람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관에 관련해서 막 깊은 애정이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가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주신 거는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는 좋은 인력 풀들을 주변에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관 계획 수립이나 이런 업무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많은 회의 그 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윤진옥 대표님께서 또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윤진옥입니다. 경관계획 수립 한 거를 참 많이 봤지만 오늘 그 고양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 계획이긴 한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또 고양시 전체 경관 자원과 또 맥락 전체를 파악하면서 그 체계를 잡은 게 굉장히 깔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 수많은 그 자원 조사와 그 현황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고양시에도 제가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최근까지도 다른 지자체에서 경관계획하면서 그냥 그 공공 디자인 관련 그 법이 따로 이제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 수립에다가 공공 디자인 얹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 바람에 이게 도대체 경관계획인지 아니면 시설물 계획인지 모를 정도로 막 혼재가 돼 있던 그런 걸 최근에도 봤거든요. 그러지 않고 고양시에서 이것을 경관계획 재정비 이 부분하고 공공 디자인 딱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보기에도 너무 좋고 또 진행을 이 보고서를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기에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이제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작년에 그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 거기도 이제 재정비죠. 그거 진행하는데 제가 패널로 참석을 했었는데 주요 내용이 1차년에 이제 1차에 굉장히 어떤 큰 그 맥락을 짚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실행을 가능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런 그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경관 협정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경관 사업을 발굴해내고 많이 이제 담고 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고양시도 지금 이제 2011년에 처음 경관계획 수립하고 지금 조금 갭이 있다가 경관계획 수립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그 갭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 잘 담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잘 하셨는데 조금 이제 제가 또 제안을 드리자면 고양시 하면 또 도시재생 사업이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따온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거 보면서 굉장히 와 대단하다 이런 어느 분이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에 관한 가장 선도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많은 그 업계나 학계에서도 좀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 많은 사업들을 진행한 거를 나중에 시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또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경우 경관협정을 가능하면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하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 그 도시재생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지역은 지금이라도 경관협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했던 사업을 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지만 경관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이렇게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로 추진하는 데는 아예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고양시가 최근에 그 특례시로 됐고 인구가 거의 110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관에 조금 제가 보기에 행정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관 협정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실제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사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이 잘 진행되지도 않고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경관 협정을 통해서 작은 거라도 이렇게 실천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꼬투리를 만들어주니까 훨씬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 커지고 경관 협정도 같이 진행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기 발표 내용에만 안 실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 조직이 안 보이거든요. 예, 좀 전에 언뜻 여쭤봤더니 지금 이제 새로 그 조직이 구축이 되고 3분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인구 110만 가까이 되는 데다가 최근에 또 이제 뭐 GTX A라인도 확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오히려 이제 인구가 많이 넘어오고 고양시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도시 규모에 비하면 경관 관련 또 공공 디자인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행정 조직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2배는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뭐 수행하셨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경험으로 비추어 고양시의 이번 2개의 발표가 잘 되었고 또 그거를 잘 이끌어 주신 고양시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좀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해주셨던 것 중에서 인상이 남는 게 고양시가 지금 가장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거는 오늘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 도시재생이 수행할 때는 많은 게 좋은데 이 끝나갈 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숙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끝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재생의 끝이 어딘지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지만 국고의 어떤 지원을 받고 마무리될 때에 그 마무리되는 부분을 경관협정이나 이렇게 연계시켜서 그 효과들을 지속시킬 수 있는 약속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하는 도움의 말씀도 주셨고 또 행정적인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향에 걸맞게 좀 더 넓은 행정적인 조직이 좀 더 구성되어서 고향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하니까 저도 아까 들으면서 창릉 신도시 그러니까 3기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계획이 세워지고 구상이 꾸며지고 있는데 이 경관 기본 계획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하는 것도 사실 미리 한번 좀 검토해서 이 부분은 맞춰달라는 것도 같이 연계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들으면서 했던 걸 잠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전세종연구원 이용복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경관계획이랑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일종의 콜라보하는 그런 좋은 새로운 공청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의견도 저는 그냥 같이 업무를 다루고 있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서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아마 가장 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아마 고양시일 거라고 저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경기 북부에서는 아마 가장 부상하는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아마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아마 도시 환경 정비 방향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그 근간에 가장 디딤돌이 되는 계획이 이 2가지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제화가 2016년에 되면서 이제 처음 마련되는 계획인 만큼 충실하게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보통 경관은 좀 거시적인 걸 제시한다라면 공공 디자인은 사실 미시적인 걸 좀 제안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두 계획을 보니까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경관 계획부터 말씀드리면 이 도시 변화가 큰 만큼 경관 정비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그 기존에 나왔던 경관 계획 틀에서 벗어나서 어떤 일종의 대수성까지 간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일단 그러니까 유지해 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 계획은 경관 그 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잘 맞춰서 작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현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디자인은 아직 수립 지침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자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 이 공공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니즈를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서비스 디자인 기법 등을 이용해서 충실히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는 잘 진행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전 및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진흥 계획과 잘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분야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성장은 이제 그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자연경관의 훼손에 대한 준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요.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좀 디테일한 계획은 앞으로 향후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 고양시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뽑는다면 저는 수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연구진께서도 그렇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수변 공간 안에 경관과 공공 디자인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자리매김할 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번의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아까 저기 최봉 교수님 말씀하신 상기 신도시에 대한 그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획에 정확히 3기 신도시에 대한 방향성 정도는 그러니까 기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 경관에서 얘기했던 미디엄 아이스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인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좀 더 이제 해제를 약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래도시 스마트 도시에 맞게끔 새로운 방향을 경관과 공공 디자인에서 상세 계획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그 연구진에서 제안한 것 중에 보면 관문경관 형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시 이미지를 가장 외부인에게 알릴 수 있는 그 경관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관문경관 형성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가 대대적인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에 맞춰서 저는 관문경관에 대한 형성엔 좀 더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춰서 향후 과제로 좀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 경관 만들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타시도에 자문할 때도 그렇고 제가 속해 있는 시에서도 얘기할 때는 이거는 경관 한 분야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공공 디자인과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라보할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아까 윤준옥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관 협정은요. 사실 경관 협정은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경관 협정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가 몇 군데 있냐라고 물으면 여기에 이제 유한종 박사님이 와 계신데 유한종 박사님이 했던 수원시 아니면은 사실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신탄진의 경관 협정을 추진을 해봤지만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고 다만 행정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관 협정이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가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평가를 받는데 중앙정부 평가를 받는데 최고입니다. 저희도 그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무려 150억이 넘는 돈을 받아오는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이 경관협정 사업 부분에서, 그러니까 경관협정 체결했다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디자인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가 시설물 위주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셉테드 유니버셜 디자인이 연계되어서 추진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례로서의 도시 질을 높이려면 이것들이 반드시 연결되고 저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스마트 도시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능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계 사업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향후 과제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관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관축은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흔들리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경관축에 대한 거는 상세계획, 앞서 말씀드린 관문계획하고 같이 한번 향후 과제를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린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은 목적을 하나 이렇게 딱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서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경관, 공공디자인, 셉테드가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환경 그 정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선 시의회에서 절대 반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줍니다. 그럼 직접적인 자기 지역구에 있어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과 의회가 협조하면서 잘 나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꼭 경관 사업이다 이렇게 몰 필요 없고 큰 틀에서의 안심마을 만들기 아니면 뭐 환경 무슨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마지막 발표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문광부의 그 통합조례안에 대한 연구를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통합 조례안만 만들 조례안에는 반드시 실현 수단이 포함돼야 돼요. 그 실현 수단이 뭐냐면 사업, 조직, 그 다음에 평가, 적어도 이 세 가지가 통합 조례안에 담겨야 이것들이 어떤 환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그러니까 통합 조례안 구조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고요. 하여튼 두 과제가 성공리에 잘 맞춰지고 이것들이 실현이 잘 돼서 세계 제1의 그 명품 도시 고양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공공 디자인 쪽에 더 아마 좀 비중이 높은 토론을 해주실 것 같은데 중앙대학교 이석현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 이석현이라고 하고요. 뭐 다들 비슷한 말씀의 관점인 것 같아요. 비슷한 관점의 말씀인 것 같아요. 두 중요한 이 도시지향 영역의 두 파트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잘 발달되어 있나요? 안 됐나요? 어떻게든 발달될 예정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될 예정으로 있기는 한데 고양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이 주변 서울 주변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이 통과가 너무 쉽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 수도권에 이렇게 집약된 도시보다는 이 면적이 넓은 것에 비해서 뭔가 집약화된 이미지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관계획하고 공공디자인 계획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그런 것들을 선적인 부분하고 점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시킬 수 있는 많은 공유점들이 나왔던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의가 있고 고양시가 이러한 시도를 한 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들이 약간 이렇게 수직적 체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횡으로 연계시키는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두 경관과 공공디자인 발표를 보면서 그 두 부분이 잘 결합이 되어서 선과 점이 잘 결합되는 그 디자인 계획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연계되어서 고양시의 도시 이미지를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공공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 쾌적하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수준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 돼버리면 사실 굉장히 좀 뭐 머리 아파 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 계획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더 공고히 할 것인가 이런 좀 실행 사업이 더 주축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향후 5년간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디자인 내용을 이렇게 구축시켜 가지고 도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 발표한 SE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힌트를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례하고 가이드라인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례하고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인 틀을 잡는 데는 사실 큰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이 실행하는 이미지를 잡는 데는 조금 한계점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 공공 디자인 계획, 진흥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거점의 고양시의 이미지를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약간 이 기본적인 모듈이란 모듈이고 패턴이면 패턴이고 방식이란 방식이고 그 고정된 이미지 있죠. 사람도 그럴 때 한 곳을 때리면 계속 아프거든요. 한 곳을 때리면 계속 아프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때리면 덜 아픈데 한 곳을 집중적으로 때리면 아프듯이 좀 그러한 관점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디자인 이 솔루션에 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한 많이도 말고 많아봐야 5가지 정도의 원칙으로 거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좀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고양시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연환경, 수려한 자연환경하고 문화 여건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시고, 그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선적 연계는 경관계획과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시게 되면 훨씬 더 차별화된 이미지를 많이 줄 수 있는 제2공공 디자인 개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유사한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향후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 향후 2032년부터 우리나라 30년 넘어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절벽으로 이제 치닫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절벽으로 치닫기 시작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도심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도심으로 계속 집중되는 현상이 이제 계속 가속화될 될 걸로 예상되고, 실제로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공공 디자인 계획이든 경관 계획이든 어떻게 하면 지역의 주거 거점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이 공간 계획을 명확히 해서 공동체 단위의 쾌적성을 확보해 나가실 것인가를 약간 도시 재생보다는 한 차원 더 나간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단위마다의 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같이 맞물려서 이 두 것이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머지않아 10년 뒤에는 정말 가고 싶어지는 도시의 구조는 달라질 거거든요. 그걸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고 또 꼭 그래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이 가져야 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거점 중심의 어떤 확실한 어떤 그 주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신 것 같고, 이를 위해서 자연환경이나 문화를 잘 살려야 한다라는 것 같고, 이용복 박사님의 거점 관문 경관을 좀 더 강조해야 한다라는 것도 여기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셨던 2032년 이후의 인구 절벽에 대비한 거는 사실은 경관이나 디자인만이 가져야 할 건 아니지만 도시 어떤 질적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의 거주 만족도, 거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만족도를 높이지 않으면 인구 이탈 시에 그 피해를 상당히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로 생각해서, 어쩌면은 지금은 있는 자원을 가지고 경관이나 디자인이 진행된다면 앞으로는 도시의 생존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수원시정연구원의 정수진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정연구원의 정수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경관 업무와 공공디자인 업무, 저도 이 두 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좀 많이 해왔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경관계획이나 공공디자인 이걸 떠나서 봤을 때 이런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작동을 하고 움직이게 하려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실행 사업입니다. 이게 실행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특히 이제 저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안에 있는 이 실행 사업들이 되게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계획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서로 결합력이라던가 연동성 이런 것들이 높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바로 어떤 이런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어떤 효과나 성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 고양시 입장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초고령 사회 관련해서 대응하는 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조금 고민하면 좋겠다. 나는 이거를 좀 고양시가 먼저 좀 고민하고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이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2030년 이후면은 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고양시는 면적이 다른 도시보다 넓거든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수원시의 면적이 2배예요. 이렇게 해서 넓은 지역에서 고령 인구가 퍼져 살다 보면은 아마 이분들의 민원과 뭐 애로사항이랑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활 어떤 패턴이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보행 속성,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거,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도 전국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원시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어쨌든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서의 우리가 권한을 다른 도시들보다는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조직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도시라는 측면에서 뭔가 기초지자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업의 어떤 효과를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한번 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고양시 같은 경우엔 이런 고령자 서비스에 관한 거를 단순히 어떤 시설이라던가 어떤 정보라던가 이런 걸 뛰어넘어서 생활의 권역이라던가 지역이라던가 이 안에서 연동되게 서로 연결돼서 사실은 여기서 실행사업으로 되어 있는 뭐 문화 콘텐츠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공간 만들어주는 거하고도 사실은 연계돼서 엮어졌을 적에 더 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사실 수원으로 훔쳐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공 디자인이 됐든 경관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특히 디자인적으로 어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각종 서비스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이걸 실천하기 위한 그 상황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 전국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계획 수립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행정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 속을 잘 아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런 거 행정에서 해주면 참 좋아. 그러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행정에서 어떤 고민과 그 예산 확보의 괴로움, 의회 쫓아다니는 거에 힘듦, 고난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 실행하는 디테일한 방법들은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고 더 넣어주셔야지 실제로 실천력 있는 계획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계획 갖고 와서 실행하려고 했었을 적에 실행할 수 있는 하나하나 수단들을 여기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한 행정 시스템이 고양시에 맞는 행정 시스템은 과연 뭘까? 그 권한은 어느 단계에서 쥐고 있어야 될까? 이것도 조금 더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디자인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치장하고 정리하고 가미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스펙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사전에
많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걸 갖다가 저 공무원분들한테 소개를 할 적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건설사에서 아파트 만들 적에 사전에 계획 수립 몇 번 하는지 아세요? 뭐 내지는 아니면은 정영진이가 스마트 하기 위해서 MD 플랜 몇 번 세울 거라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걸 막 물어봐요. 근데 공공에서 계획 수립하고 검토하고 리뷰하시는 횟수가요, 민간 사업에서 계획 수립하고 검토하시는 횟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바로 디자인 퀄리티의 차이를 가지고 오거든요. 심의, 자문 이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행정 시스템을 사실 갖추기 어렵거든요. 행정이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 안에서 고양시에 적합한 최선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어떤 단초 같은 게 이 공공재생 진흥계획 할 때 왜 그 불법 주차 그 주민 워크숍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워크숍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걸 저희 민간 그 계획 수립 그 용역사뿐만이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시범 삼아서 이후에 시범 사업처럼 이런 워크숍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디자인 무슨 사업하시는 것보다 이런 워크숍이 실제 더 주민분들한테 다가서고 행정 안에서 내부에서 파급력이 더 있는 그런 실천 사업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단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주목하셔서 정리를 하신다면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해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수진 연구위원님께서는 수원에서 잘하고 있는 거를 아마 소개시켜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잘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하시면서 그중에서 좀 가져가실 것만 챙기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행정이 그거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양이 행정구역은 넓어도 개발 가능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환경 뭐 이런 걸로 덮여 있어서 그래서 자꾸 한강 쪽으로 개발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고양이 어떤 지역에 맞는 그러한 것을 좀 더 새로운 아이템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신 거는 연구진이나 아니면은 고양시에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6번째 지명 토론자로서 고양시정연구원 뭐 이 지역에서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현지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을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윤신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양시정연구원 윤신희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고양시 이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고양시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또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는데요. 물론 앞서 발표해 주신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분들이 저보다는 더 경관이나 이런 공공 디자인 쪽에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현실적인 연구를 한 입장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경관위원이랑 공공디자인위원으로 지금 고양시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진행된 상황들을 그동안 많은 TF와 회의를 참여하면서 좀 숙지된 바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앞서 많은 분들께서는 긍정적인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면 저는 오늘 좀 부족했던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얘기인데 이 경관계획이나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 단독으로 수립하기는 어려워요. 도시계획적인 부분이나 교통계획 부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병행되면서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도시 구조 파악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자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분포되어 있는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이제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양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구 질이 어떤지 사실 인구는 전 지역에서 감소하는 게 추세고 고양시 역시 향후에는 추세를 하겠지만 사실 작년에 제가 인구 추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고양시 인구 추계를 했는데 45년까지 추계를 했었고 38년도에 고양시가 정점을 찍고 살짝 쇠퇴해요. 그래도 현 수준을 유지는 합니다. 저희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0만 정도를 찍고 118만 정도로 45년도에 떨어지는 결과를 좀 추계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양시의 인구의 질입니다. 사실 고양시는
45년쯤이 되면 평균 연령이 전 지역이 48.6세로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통계적인 추계이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연구에서는 연령층이 48세가 넘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초 지역으로 조금 진행이 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인구수가 더 많고, 이런 부분이 이제 고양시의 인구의 질이다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불법 주차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고양시 39개 동에 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 정도를 조사한 사례가 있고 올해 3월 달에 보고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전 지역에서 5점 만점에 2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39개 동이 다 그렇고 그중에서도 덕양구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하시면 시에 협조해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사실 저는 고양시에서 공공 디자인 측면으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걷기 좋은, 앞에서도 설명해 보셨지만 걷기 좋은 도시라는 부분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과연 이런 걷기 좋은 도시라는 가치가 어디에 어떻게 실현이 됐는가를 좀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공청회나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늘 보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보행 친화 도시라는 가치 실현이 고양시에서는 어찌 보면은 특화된 가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경관 계획이나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이 어느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고양시만의 그럼 특성화된 가치 실현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시민들이 원하는 거겠지요. 그럼 시민들이 원하는 보행 친화 도시를 위한 경관이나 이런 공공 디자인이 실현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는 사실 이제 전 실질적인 지역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내용을 보다 보면 철도 중심, 그다음에 이제 차량을 위한 가로 중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경관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인 보행에 대한 경관 수립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협정구역이라고 하나요? 올해 할 것 같은데 계획 수립이 되면 애니골이 들어가 있고 한데 사실 그 방가시 마을에서 애니골로 걸어서 가신 분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불편해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철도 있죠. 큰 4차선의 도로 있죠. 이런 것들이 보행을 저해시키는 어찌 보면은 경관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차량 중심의 경관을 무시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량 중심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중심의 경관도 우리가 고양시에서는 특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시를 조금 참조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살기 좋은 거리라는 담론을 가지고 시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거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좀 보행에 중점을 맞춰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이 강조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어제도 이제 시장님과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한예종 유치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3대 현안 중에 한예종 유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모든 의견들이 고양시가 예술 문화를 대변하는 이미지나 이런 디자인이 없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경관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도시라는 이미지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경관 계획이 수립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풍동 애니골, 구제 거리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구제 거리에서 풍동 애니골만 해도 넘어오는 보행로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오고 싶어도 걸어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고양시의 보행 축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경관 계획을 할 때 좀 점검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순히 셉티드, 유니버셜 디자인을 거점 포인트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선, 면, 전체적인 고양시의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보행 축을 우리가 좀 경관 계획할 때 꼭 좀 반영해 주십사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공공 디자인은 사실 단일 사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 디자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보행적인 가치와 꼭 연결이 되어야만 이 가치 실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는 얼마든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신희 센터장님 역시 고향에서 아까 서두에 고향을 바라보고 있고 고향에서 연구하고 고향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많은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공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고향에 실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보행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새로 추구하는 문화예술이나 이런 측면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계획만으로 모든 걸 실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교통계획도 같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행의 어떤 그 단절된 부분들을 연결하는 건 경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차원인데 그때 이제 경관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선면이라는 어떤 축이든지 연결고리를 고려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신 것들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6분의 토론자 분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청중으로 계신 분들의 어떤 혹시 질문이나 의견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묻거나 아니면 나의 의견을 좀 말하고 싶으시다는 분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맨 뒤쪽에 두 분 계시니까 순차적으로 오른쪽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드릴까요? 받으시면 그 사시는 곳과 성함을 먼저 말씀 주시고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에 사는 서호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어떤 도시 경관계획이나 도시 공공개발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민 참여로 사실 여기에 이제 다 참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제안을 하거나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사실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떤 뭐 시청에 가서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고 이러한 기획안이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때는 저희가 뭔가 소규모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단순히 검토하고 연락을 드리겠다 뭐 이런 답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런 점이 개선이 되면은 훨씬 더 뭔가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경관계획뿐만이 아니고 시민 참여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때 그걸 어떻게 개진하고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아마 연구진들보다는 발표자들보다는 아마 고양시에서 답변을 아마 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 마지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으로 잠깐 마이크 넘겨주시면. 네. 사시는 곳을 고양시로 하시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가능하면 동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햇빛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네 박세현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처럼 고양시가 이제 공공디자인으로 진흥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은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두 분 다 아마 시민의 참여 방법과 그에 대한 어떤 그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의 개선의 의견을 내고자 할 때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에 대한 답변까지도 오늘 발제자가 토론자들에 대한 어떤 뭐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고양시에서 잠깐 답변 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제하셨던 두 분, 우리 유승현 센터장님하고 이현성 대표님이 순차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신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해온 계획 내용들을 면밀하게 봐주시고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선 주셨던 내용 중에서는 이제 실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보행 환경에 대한 이제 시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시민 참여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소위 말하는 임팩트라는 게 사회적으로 트렌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 참여형의 여러 가지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하는데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보면 뭐 소위 말해서 택티컬 어바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과 관이 다른 점 중에 딱 핵심적인 하나는 주민은 무단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소위 말해서 파클렛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차장을 뭐 동네 미니 카페를 만드는 경우도 우리 공공 디자인에서 계획은 넣을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경찰한테 우리 일주일만 쓰겠다, 뭐 한 달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그 유휴 공간이나 주차장 공간을 이렇게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게 반복이 되면 그 실험 결국 연구 시설이 되는. 그래서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이 결국 5년 그 넓은 광장 도로를 공원으로 만드는데 그 택티컬 어바니즘 기법으로 5년이 걸렸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도 반발을 하지 않고 가거든요. 그래서 주민 참여라는 건 결국 실천으로 직접 뛰셔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정말 이렇게 융통성이 좀 있고 주민의 동의서가 90% 이상 나온 어떤 서류에도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공공 디자인의 전략이긴 하지만 차마 보고서에서는 담지 못했는데 그러한 어떤 임팩트 체계, 그러니까 뭐 소셜 임팩트니 뭐 퍼블릭 임팩트니 막 이렇게 공공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거버넌스 모델을 사실 이 계획에도 담겨져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도 이렇게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그건 고양시 측의 이제 실천 과제로 해서 하나씩 모델을 만들면 이렇게 고양시의 공공 디자인 모델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참여, 적극적 참여가 충분히 존재가 가능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저희 고양시 경관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또 코로나로 다들 힘드신데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주민 참여라는 건 저희 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이면서도 가장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정말 알고 싶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잘 담지 못하는 게 행정의 한계거든요. 근데 저희가 못하는 것도 많지만 사실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이 공청회를 하겠다고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와주신 분들 보면 사실은 정말 극소수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주민 참여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사실 행정으로서의 가장 좀 뼈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스스로도 잘 알고 있거든요. 참여를 이렇게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반성할 부분이고 저희가 더 참여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정된 분들에게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이번에 그 경관이나 공공 디자인에 관해서는 올해나 내년 청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만들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전문가들은 저희가 이렇게 특별 청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 일자리 관련하고도 청년들 일자리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고양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으로서 계속 관심 가지시고 꾸준도 해주시고 또 잘하는 일은 칭찬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와닿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특히 여기 이제 고양시 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더 고양시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경관협정하고 도시재생은 사실은 제가 도시재생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 5개, 6개, 7개째 저희가 도시재생을 할 때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하셨지만 그 경관 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사실 그 부서를 도시재생과에서 경관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 경관하면서 그 점을 굉장히 저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거와 또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짧게. 최근에 제가 충남도가 경관협정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 군데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그 한 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5개 도시가 그 신청을 하고 그 각 시군에서는 이 경관협정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지역 전체를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 했지만 그 홍보 과정이 결국은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구나, 우리가 참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경관 행정 조직이 지금 우리 그 고양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걸 하려면 사실은 그 기반이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관 사업도 벌릴 수도 있고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 사업도 따올 수도 있고 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 지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한테 먼저 홍보 계속 하고 있고 시에서도 도가 뭐 주지 않아도 시에서도 이제 경관 협정 시범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거는 결국은 행정력이라고 보거든요. 보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이렇게 이제 관심도 많으신데 결국은 그 경관이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경관 협정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세요. 공무원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럼 결국은 홍보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행정력 좀 많이 갖추셔가지고 열심히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0초만. 또 처음에 하셔서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해주신 부분 아까 저도 주민 참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이제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쪽을 가르치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또 광고에서도 있었고요. 이런 시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는 홍보하는 방법이 사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보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디서 보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재밌으면 다 봅니다. 그럼 홍보가 재밌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뭘 한다, 일시, 장소, 위치만 얘기를 하지 그것에 대한 소비자 언어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가 진짜 저렇게 주민과 시가 함께하는 정말로 좋은 소통까지도 되는, 여기 뭐 공공뿐만 아니라 경관뿐만 아니라 소통까지도 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는 그 홍보가 있으면 그러면 관심들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뭘 했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렇게 젊은 분들한테 많이 참여를 시키고 아예 어떤 그 기구 같은 걸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향은 점점 성장하기도 하지만 내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뜨거워서 더욱더 발전하는 어떤 시로서 지금 특례시가 됐나요? 이미? 그렇습니까? 예. 고향 특례시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이러한 경관계획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그런 시민 참여나 이런 걸로 더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약 10분 정도 늦었습니다만은 이상으로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그리고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지명 토론에 임해주신 토론자 여러분들, 발제해주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를 꼭 그 의견으로서 공청회 의견서로서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는 손을 안 드셔서 했는데 저의 공식적인 거 끝나고 잠깐 마이크 드리면 말씀 좀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원경관센터 대표로 있는 유한정입니다. 오늘 같은 기본 경관계획하고 공공디자인 계획을 결합한 그런 회의가 저는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이제 세종시가
그런 케이스로 진행되었고 효과도 상당히 좋고 다음에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첫째는 뭐냐면은 기본 경관 계획은 사실 그 기본 골격과 어떤 차후의 계획을 위한 어떤 큰 매크로한 계획이 되죠. 그래서 이 그 경관 지구나 경관 협정이나 그리고 이제 경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 관리에 연계되거나 또 하위 계획으로의 디테일한 계획으로 또 연결되는 그런 아주 어떤 기본 골격이 되는 계획이 되겠죠. 특히 오늘 보니까 공공 디자인 계획은 상당히 섬세하고 또 주민과 협의를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현실적으로 실행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리고 또 기본 계획에서 설정하는 중점관리구역이라든가 경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과 어떻게 연결하느냐라는 것들이 촉발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그 계획들은 시민 참여 방법들은 저희들의 윤주록 박사도 있었지만은 수원 거북시장 계획할 때 4번의 샤레트 계획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샤레트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불란서머 말대로 그 수레바퀴라는 얘기인데 전문가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우리 시민이 가운데 축이 있다면 이게 바퀴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경관 사업이나 경관 협정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을 거고 또 다양하게 접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는 행정하고 저희 같은 전문가하고 시민과 또 의회 의원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분들도 같이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이 기본 경관 계획이 끝나면은 앞으로 경관 사업이나 경관 협정 그리고 경관 지구 계획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이 계획들이 좀 더 그 빛을 볼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뜨거운 열기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공청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